반갑습니다. 오늘은 4단원에서부터 6단원 정리학습지 풀면서 방학 동안 잊어버렸던 1학기 수학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에서는 우리가 비와 비율 배웠었는데요. 비와 비율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것들 먼저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콜릿이랑 사탕이 나오고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혹은 뭐에 대한 비와 같은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교과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A에 대한 B의 B는 이 뭐뭐에가 붙은 게 기준량이 돼요. 그래서 기준량은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 B가 나오는데 B의 이름은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수에 대한 사탕수의 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에 대한 B의 비니까 A가 초콜릿은 3개니까 기준량의 3개, 사탕수의 비니까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자, 10대 3이라고 쓰고 여기 초콜릿 수의 사탕수에 대한 비, 이거는 A의 B에 대한 B, 여기서도 뭐뭐에가 들어가 있는 게 기준량이에요.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사탕수가 기준량이니까 13,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B를 쓰세요. 자, 전체. 여기 또 A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가 기준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준량 전체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기준량은 8이 될 거고 색칠한 부분은 하나, 둘, 3개니까 3. 그래서 B는 3대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진규는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공을 30번 차서 골대에 9번 넣었다면 진규의 골 성공률은 몇 %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률을 구하려고 이제 전체 시도한 횟수를 이렇게 분모에다가 적어주었네요. 자, 30이 전체 시도한 횟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30번 시도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몇 번 넣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분자 자리에는 당연히 넣었던 성공한 횟수, 그래서 9번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요. 약분, 자, 2 0 사라지고 0 사라지고 3 사라지고 9랑 해서 3, 1. 그래서 10이랑 3이랑 곱하니까 30%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자, 기준이 되는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내가 성공한 100분율이 나와요. 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기준량을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기준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로 나타냈을 때 A, B가 있을 때 이 B 자리에 있는 숫자가 기준량이 보통 되죠. 그래서 B 자리를 기준량, A 자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비교하는 양, 이것을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보기처럼 5대 7과 같은 형식으로 모든 보기를 나타내 볼게요. 8과 7의 B는 8대 7, 7에 대한 11의 B, 뭐뭐에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기준량이 됩니다. 그래서 11대 7, 3의 7에 대한 B, 더해가 있으니까 3대 7, 7의 2에 대한 애가 있으니까 얘가 비교량이니까 기준량이니까 뒤로 가고 앞에 7. 그래서 요 자리 땡땡 뒤에 있는 요 자리가 기준량이니까 기준량 7, 기준량 7, 기준량 7, 기준량 7, 기준량 2. 얘만 다르네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요? 물어봤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 진수는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의 거리의 비율이 같도록 마을 지도를 그렸습니다. 진수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750m인데 지도에서 나타낼 때는 5cm로 나타낸대요. 이때 900m일 때 지도에서의 실제 표기 센티미터는 몇 센티미터인가를 물어본 거였어요. 지도를 그릴 때는 실제 거리를 지도 안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축척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비율을 만대 1이라든지 아니면 5만대 1처럼 비율을 설정을 해서 지도 안에 그 비율만큼 거리를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축척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 750m를 5cm로 표기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750m는 일단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고치겠습니다. 750m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m가 100cm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0을 두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75000cm. 자, 이 75000cm. 요게 실제 거리 센티미터인데 지도에서는 이걸 5cm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약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랑 15 여기는 1로 바뀌어서 축척의 비가 15,000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실제 거리가 900m일 때를 알고 싶으니까 900cm가 되겠죠. 이때 실제로는 몇 cm로 그려야 되냐 이 네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축척의 비율은 지도에서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같아야 돼요. 비율이니까. 자, 15,000이 9만이 되려면 분모에 6을 하면 9만이 돼요. 근데 분모에만 6을 곱하면 불공평하니까 분자에도 6을 곱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6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림 그래프예요. 자, 그림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값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크기로 수의 많고 적음을 표현을 하는 그래프가 그림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이 단위가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요. 큰 사람 얼굴로 되어 있는 게 1000명, 작은 얼굴로 되어 있는 게 100명이에요. 그러면 지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는 몇 명? 이거는 몇 명인가요? 그냥 답이 나왔네요. 큰 것은 1000명, 작은 것은 100명이 되겠어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가에 해당하는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얼마가 될까요? 큰 게 2개고 작은 게 2개니까 2200이 되겠고요. 나는 2400, 다에서는 큰 거 하나 작은 게 7개니까 1700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8번이랑 같이 묶여있는 문제인데요. 성은이네 아파트 400가구에서 마시는 우유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자, 전체가 400가구래요. 그래서 원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원그래프의 제목이 마시는 우유별 가구수예요. 근데 가나 다라 마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우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일단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 또는 다 우유를 마시는 가구는 전체 몇 %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또는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가와 다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일까요? 네, 가이거나 다니까 이 더하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에 해당하는 35%랑 다에 해당하는 15%를 더해주면 전체 몇 %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50%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라 우유를 마시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구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400가구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400가구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라에 해당되는 부분의 퍼센트를 구한 다음에 그 퍼센트에 대한 400명이 몇 명인지를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 가가 35, 나가 25, 다가 15 라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모르고요. 마가 8%예요. 마가 8%예요. 그러면 해주면 65에다가 8 더해주니까 73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가 100%니까 라에 해당되는 비율은 27%예요. 그러면 전체가 100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27명이 먹는 건데 이걸 400명 기준이니까 100분의 27 곱하기 4를 해주면 해당되는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7 곱하기 4를 하면 4, 7에 28, 100,
108명이 되겠네요. 단위가 명 말고 가구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고 전체 인원수에 대한 해당 백분율을 알고 있다면 100분의 해당 백분율 곱하기 전체 인원을 곱해주면 이 백분율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백분율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갈 건데요. 옆에 있는 거 지우고 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취미활동이 운동인 학생이 20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아마 이거 9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9번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있을 것 같네요. 9번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네요. 준석인의 반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와 취미활동이 운동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T그래프랑 원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T, 여기는 원그래프인데 T그래프에서는 운동에 해당하는 여기 운동에 해당하는 백분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가 100인 것 중에 게임 20, 독서 20, 기타 10이니까 운동은 50%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좋아하는 운동별, 운동 안에서 그 학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수영, 농구, 야구는 있지만 축구에 해당하는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도 전체가 100이니까 30, 20, 10, 다음엔 60이니까 축구는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문제를 확인하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취미활동이 운동인 학생이 20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까 50%였어요. 50%였으니까 이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20명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은 전체가 모두 몇 명인가를 물어봤어요. 응답을 한 학생들은 전체가 100%겠죠. 그러면은 50이 100%가 되려면 2배가 됐듯이 20명의 2배는 4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40명입니다. 자, 10번. 취미활동이 운동인 학생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40%였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0%였어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40%였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0%였어요. 근데 이 취미 활동이 운동인 학생에서
이렇게 40%, 20%가 나왔으니까 아까 취미활동이 운동인 친구가 전체가 20이에요. 자, 전체가 20명이에요. 자,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가 20명인데 그 중에서 축구가 40%니까 아까 말했듯이 100분의 100분율 써주고 전체 학생 수를 곱해주면 해당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1, 5, 8.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8명이 되겠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40에서 20이니까 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명 더 많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습터에서 배웠듯이 이 부피를 구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어요. 다른 식으로 써보면 자,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밑면의 넓이가 되겠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자, 7, 3, 21인데 미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곱미터겠죠. 밑면의 넓이는. 그래서 그것의 높이만큼 곱해줬으니까 84 제곱미터에 미터를 곱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피는 이렇게 구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건널비를 배웠어요. 이제 건널비는 이제 12번에 나오는데 건널비의 경우에는 어떠한 도형의 겉에 있는 부분에 모든 넓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형의 전개도를 펼쳐서 생각을 해도 편하고 아니면 자신이 여기 있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2번 문제를 일단 풀려면 높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랑 세로는 주어졌지만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자, 이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여기 부피가 400세제곱 cm 라는 힌트를 줬는데 아까 부피를 구하는 식이 가로, 세로, 높이였으니까 자 가로랑 세로 곱하는 거 하면 80에다가 높이를 곱했더니 400이 나왔대요. 그러면 80에서 몇을 곱하면 400이 나올까요? 네, 높이는 5가 되겠죠. 우리가 궁금했던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5가 되겠습니다. 5cm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건널비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 직육면체에서는 서로 다른 직사각형이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3종류가 나오는데 이 3종류가 각각 몇 개씩? 2개씩 있을 거예요. 왜 2개씩 나올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면,
잘 안 보이죠? 자, 위에 있는 이 면과 똑같은 직사각형은 여기 바닥 쪽에 한 개 더 있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이쪽 옆에 있는 면과 똑같은 직사각형은 여기 또 한 개 더 있겠고요. 이번에는 보라색. 여기 앞에 있는 면과 똑같은 면은 이쪽 뒤쪽에 가려진 면과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각각 두 개씩 있어서 이 세 종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세 종류의 넓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0 곱하기 8인 10 곱하기 8인 거 하나 있을 거고, 이거의 넓이는 80 제곱센티미터. 또 다른 거는 8 곱하기 5. 자, 8 곱하기 5. 자, 8 곱하기 5인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5, 8에 40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18, 8, 5 했으니까 10하고 5인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0, 5인 걸 구하면 여기는 50 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80, 40, 50을 다 더한 다음에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이것을 2를 곱해주면 되겠죠. 8이랑 4 더하니까 120, 120에 50 더하니까 170에 2를 곱해주는 것과 같아요. 340인데 여기서 단위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겉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제곱센티미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 제곱센티미터. 자, 13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정육면체는 특징이 있죠. 정육면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6개의 면이 모두 똑같아요. 그런다는 말은 면 한 개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어떤 면을 골라도 다 면의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구해서 6을 곱해볼게요. 7, 7에 49.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으니까 6, 9, 54, 6, 4, 24, 24에 5가 좋으니까 9. 단위는 똑같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겉넓이는 29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의 부피는 같습니다. 힌트가 주어졌네요. 여기 부피가 서로 가와다가 같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자, 이 가랑 나의 부피가 같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왜 이렇게 비틀비틀하죠? 자, 부피가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직육면체 나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이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이제 부피를 구하는 식은 가로, 세로, 높이였죠. 근데 이 가에 해당되는 부피의 경우에는 6 곱하기 6이 되겠으니까 6, 6에 36 곱하기 6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근데 이 값뿐만 아니라 나도 부피가 똑같아 그랬으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이게 216 세제곱 센티미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8 72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올 수 있는 이 높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몇을 곱하면 될까요? 6이니까 3 정도 곱하면 2, 3은 6, 3, 7에 21. 네, 이거랑 서로 똑같네요.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3c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cm고요. 풀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에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피 구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전개도에서 색칠한 면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육면체를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지 살펴봐야겠어요. 자, 이 색칠한 부분이 12제곱센티미터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것의 길이와 이것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3cm와 여기 이 부분은 접었을 때 서로 맞닿게 됩니다. 서로 맞닿게 되므로 이곳의 길이는 3cm가 될 거고요. 3이랑 어떤 길이를 곱했더니 12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도 4cm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육면체라는 것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모서리의 길이가 총 3개만 나와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4인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길이를 알았으니까 다른 부분의 넓이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모든 면은 각각 2개씩 똑같은 넓이를 가지니까 이것과 똑같은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12가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는 4cm와 똑같이 4가 될 테니까 4, 5, 20이 됩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부분은 여기일 테니까 여기도 20입니다. 그리고 3이랑 5인 이 부분은 15가 되는데 이 15랑 똑같은 부분은 여기도 15입니다. 그러면 나온 부분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린 조금 스마트하니까 똑똑한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2, 15, 20을 모두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해줘요? 네, 각각 2개씩 있으니까 2를 해줍니다. 2, 7에 14, 2, 8에 2, 4, 8이니까 9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는 건널비니까 넓이의 단위인 제곱 센티미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단원에서부터 6단원 문제 풀어보면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냥 강의만 쭉 본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 강의 보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참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